불심정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등산 증심사에는 여러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설들은 증심사의 창건과 중창 과정에서 일어난 신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증심사 창건에 관한 전설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라시대 전라도 무주지역에 한만동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전설은 한만동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만동의 할아버지인 한태수는 득이라는 종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득이가 술에 취해 돌아와 상전에게 욕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처벌이 두려웠던 득이는 도망을 쳤고 대신 그의 아내가 광에 갇혔습니다. 이때 득이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갓 시집을 왔던 한만동의 어머니는 광에서 흐느껴 울던 득이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 몰래 풀어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찌된 영문인지 한만동의 가세는 점점 기울고 한만동의 할아버지인 한태수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 한만동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한 스님이 들어와 곡을 하였는데 그는 상청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상주가 물었습니다. 대체 스님은 어디서 오셨는데 그리 슬피 우시오? 그것도 남의 초상집에 와서. 혹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요? 저는 이 집에서 종을 살던 득이라는 사람의 자식입니다. 제 어머님은 살아생전 늘 돌아가신 마님께 은혜를 입은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스님은 한만동의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자 스님이 되어 풍수를 익혔고 좋은 산소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한만동은 기뻐하며 어머니를 그 자리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정말로 집안 형편이 점점 피기 시작했고 또 얼마 안 있어 한만동은 과거에 합격하여 승주고을 원님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한만동은 원님으로 부임해서도 정사를 잘해서 주위에 칭송이 자자했고 가세는 더욱 넉넉해져서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한만동은 늘 어머니 산소자리를 고맙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의심이 일어나서 그 자리가 얼마나 명당 자리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묘자리를 잡아주는 직관은 자세히 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저 자리는 산소자리도 아닙니다. 제가 더 좋은 자리를 잡아드릴 테니 수고비나 두둑히 주십시오. 한만동은 엉터리 직관의 말을 믿고 맷자리를 파서 이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스님이 달려와 말렸습니다. 스님은 이미 땅을 파서 동티가 날 것이니 액땜을 위해 절을 세우고 치성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한만동은 절을 짓고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 절이 바로 증심사입니다. 증심사에는 500나안과 10대 제자상을 모신 500전이 있는데요. 500전 중건 과정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 세종 22년 전라도 관찰사 김방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3년에 걸쳐 경양방죽을 팠습니다. 공사 중에 수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일꾼들이 굶주려 쓰러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김방이 현장을 돌아보다가 공사로 인해 무너진 개미집에서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쏟아져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집을 잃은 채 위험에 빠진 개미들을 가엾게 여긴 김방은 개미집을 조심스럽게 옮겨 무등산 상원봉 기슭에 그대로 이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김방이 뒤뜰을 돌아보니 하얀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김방은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천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어디선가 쌀을 날라다 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미들이 가져다 준 쌀로 김방은 일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덕분에 경양방죽 공사를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김방이 개미집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개미들의 보은이었습니다. 김방이 경양방죽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계속 가뭄이 이어져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괴로워한 김방은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늘을 우러러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습니다. 기우제를 마친 날 밤 김방의 꿈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증심사를 중건하여 500전을 찍고 거기에 500나안을 봉안하라. 김방은 이 현몽을 따라 증심사를 중창하고 500전을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방은 증심사 500전을 건립하며 부정을 탈까 염려하여 육식을 금하고 손수 현장에서 일꾼들을 격려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김방의 건강이 나빠지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매일 닭을 잡아 김방에게 권했습니다. 김방은 닭똥집 몇 점만 먹고 나머지는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종대왕의 꿈에 수백 마리의 닭들이 나타났습니다. 광주 땅에 김방이라는 자가 무등산 골짜기에 수천 명의 장정들을 모아놓고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역적모의를 하고 있다며 김방을 처형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깜짝 놀란 세종대왕은 즉시 금부도사를 보내 김방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세종대왕의 꿈에 사미승 수백 명이 나타나 김방은 백성을 위하는 어진 관리다라며 처형을 말립니다. 세종대왕은 즉시 천리마를 보내 처형 명령을 중지시켰습니다. 한편 김방을 잡으러 온 금부도사 일행의 말들이 광주천을 건너지 않고 2박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아 배를 골았는데 개미들이 김방을 도와 금부도사 일행의 발을 붙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지금의 배고픈 달이라고 합니다. 김방은 개미들이 세종대왕의 꿈에 나타나 자신을 구했다고 여기며 개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증심사 500전을 건립했습니다. 1443년 김방이 건립한 500전은 500나안과 10대 제자상을 모신 법당으로 조선시대 전라남도 지역에서 500전이 건립된 유일한 사찰입니다. 이러한 전설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비와 보은, 풍수사상, 그리고 불교 신앙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증심사 창건 전설은 액땜을 위한 풍수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김방과 개미떼의 이야기는 자비심에 대한 보은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증심사 500전은 6.25 전쟁 당시 다른 전각들이 모두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화재를 피한 영험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증심사에서는 매년 늦가을 500나안 대제를 봉행하여 이러한 전설과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등산 증심사의 전설들은 한국 불교사와 민간 신앙, 그리고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